Never,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다프랑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파스칼 수학 자료실 수학하 중간고사 대비 중급 A형 모의고사 1의 문제풀이입니다. 단어는 집합에서부터 함수까지 있고요. 문제 자료는 아래 제목 링크 있으니까 꼭 다운받으셔서 문제 풀어보시고 영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집합 A는 원소가 2와 그리고 4, 5를 한꺼번에 갖고 있는 거랑 5 이렇게 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있어. 그럼 이럴 때는 항상 이제 가운데 기호부터 먼저 보고 해석을 하는데, 이때 얘는 지금 집합과 집합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 이때 4와 5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 부분 집합이 A의 원소냐라고 했는데, 이때 4와 5를 갖고 있는 원소는 없으니까 얘는 아니다. 2번, 이때 지금 얘는요 이렇게 돼 있으니 이거는 지금 원소로 해석을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겨져 있는 원소가 지금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2번도 틀려요. 3번, 이렇게 돼 있으니 또다시 얘는 지금 이 자체를 원소로 갖고 있는 거를 우리는 물어봤는데, 이 A는 이 원소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3번도 틀립니다. 4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집합과 집합과의 관계를 물어봤어. 그러면 이때 가로쳐져 있는 4, 5와 5를 갖고 있는, 이때 이 원소를 갖고 있는 부분 집합은 4와 5를 갖고 있는 이거의 부분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4번은 맞습니다. 5번, 다시 뭐로 보자? 집합과 집합과의 관계로 보자. 그럼 2와 4와 5를 원소로 갖고 있는 걸 물어봤는데 2, 4, 5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2번 문제입니다. 집합 S는 1, 2, 3, 4, 5, 6에 대해서 A라는 집합은요 1이라는 걸 원소로 갖고 있고 3도 갖고 있고 4는 갖고 있지 않은, 이거를 만족하는 S의 부분 집합 A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부분 집합이라 했으니까 그냥 그림상으로 얘기를 하면 S가 있고 여기에 지금 부분 집합 A가 있을 건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1과 3은 원소로 갖고 있고 4는 갖고 있지 않대. 그럼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면 1과 지금 3과 4의 위치는 정해졌어. 그럼 나머지 2와 5와 6의 위치는 여기 상태에서 지금 A에 들어가 있을지 아니면 A 여집합이 있을지 지금 선택권이 두 가지나 있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지금 2가 가질 수 있는 것도 두 가지, 5가 될 수 있는 것도 두 가지, 6이 될 수 있는 것도 두 가지.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인 8개.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는 8개인 3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3번 문제입니다. 집합 A는 1, 2, 3이고요. 그리고 집합 B는 X바 X는 18의 양의 약수여라고 돼 있어. 그럼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돼 있으면 원소날법을 일단 바꿔주면 1, 2, 3, 6, 9, 18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때 A는 지금 X의 부분집합이고, 그리고 X는 B의 부분집합을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물어봤어. 그럼 방금처럼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 B가 있고 거기 안에 X가 있고 거기 안에 A가 있는데, 이때 A는 1, 2, 3을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1, 2, 3은 무조건 위치가 결정됐고, 그럼 나머지 6, 9, 18이 되는 건 하나, 두 군데에 아무데나 골라라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얘도 될 수 있는 건 8개요. 그래서 얘는 답이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항상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A는 전체 집합이 여집합인데 전체 집합이 여집합은 공집합이죠. 그럼 A가 공집합이 부분집합이냐 라고 있으면 틀린 말. 두 번째, A 합집합 공집합은 A가 될 거고 A 교집합 공집합은 공집합이 되겠죠. 그러면 이건 포함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2번도 틀려요. A 여집합의 여집합은 우리는 지금 A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전체 집합에서 A를 빼준다면 그때는 우리는 A의 여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A와 A 여집합이 항상 같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3번도 틀린 문장이 됩니다. 4번, A 교집합 B가 A 교집합 B에 포함이 되냐라고 했는데 아니죠. 결국적으로 A 교집합 B가 B한테 포함이 돼야 되니까 얘도 틀려요. 다섯 번째, A 교집합 B의 여집합인데 이거는 결국 A 차집합 B를 말하는 거겠죠. 그럼 그거는 A 집합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5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차집합 B 합집합 A 차집합 B 여집합과 같은 집합은요? 라고 질문했어. 그럼 일단 연산을 쓰려다 보니까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바꿀 수 있고, 그럼 거기에 합집합 A 차집합 B의 여집합은 그러면 A 교집합 B라고 바꿀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뭐야? A 교집합 B, A 교집합 B가 지금 똑같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A 교집합 B로 묶었다. 즉 분배 법칙의 역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는 지금 B의 여집합과 그리고
B를 합한 거 이렇게 얘기해 줄 거고, B 여집합 B의 합집합은 결국 전체 집합이 되겠어요. 그럼 교집합 A를 하세요 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건 당연히 A 집합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이외의 두 분집합 A, B에 대해서 A 합집합 B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 의 합집합 A가 A를 만족할 때 이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좌변에 있는 걸 연산법칙에 의해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A 합집합 B에 거기에 지금 교집합 A 여집합의 합집합 B, 일단 얘를 바꾸려다 보면 지금 합집합 B 합집합 B가 똑같죠. 그러면 일단 얘를 합집합 B로 묶어주는 분배 법칙. 그러면 이때 A 교집합 A 여집합이라고 써질 거고, 그러면 이때 A 교집합 A 여집합은 공집합, 거기에 지금 합집합 B니까 얘는 지금 B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거기에 지금 뭐가 남았어? 나머지 합집합 A가 남았으니까 최종 지금 좌변에 있었던 건 B 합집합 A여 라고 쓰여지는 거고, 그게 A랑 똑같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B 합집합 A가 지금 A랑 똑같으려면 결국 우리는 지금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라는 소리밖에 안 되겠지. 그래서 결국 이 관계를 찾아주셔야 되겠어. 그럼 이 관계를 찾아준다 했으니까 결국 1번 A가 B한테 포함이 되는 건 아닐 거고, 2번 A랑 B랑 같을 수도 있지만 항상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얘도 제외. 세 번째 A 교집합 B가 A한테 포함이 된대. 그러면 A 교집합 B는 결국 A한테 포함이 된다라는 이 말은 우리는 지금 뭐야? A가 지금 B한테 포함이 된다라는 소리밖에 안 되니까 3번도 틀려. 4번 B차 집합 A가 공집합이어야 된대요. 그럼 B차 집합 A가 공집합이려면 이 말은 결국 B가 A한테 포함이 되는 부분집합이에요 라는 말을 숨기고 있으니까 4번이 옳은 말이 되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7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는 50개, A 집합은 30개, 그리고 A 교집합 B는 16개.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바꾸면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의 개수가 9개요 라고 얘기해 주겠지.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첫 번째 표현을 해볼게요. 숫자를 아는 것 자체를. 그러면 이랬을 때 전체는 지금 50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여기서 우리는 먼저 채우는 게 교집합부터 채우자. 그러니까 교집합 여기가 16개. 그러면 A, 순수한 A는 14개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 그리고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의 개수가 9개를 했으니까 여기가 9개. 그럼 나머지 순수한 B는 여기가 30개에 9개가 지금 전체 50개에서 빠지면 되는 거니까 11개. 그럼 여기는 11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B라는 거는 이만큼을, 이 B는 여기 자체를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MB의 개수는 결국 27개요 이렇게 해서 결국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8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이 지금 X는 6 이하의 자연수래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은 1, 2, 3, 4, 5, 6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때 거기 상태에서 뭘 했냐, P는요 X는 4의 약수래. 그러면 우리는 P의 지금 진리집합이 1, 2, 4예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나P의 진리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래. 그럼 나P는요, 우리는 지금 나P는 다 이렇게 말하면 P의 여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럼 P의 여집합은 1, 2, 4를 제외한 3, 5, 6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의 모든 원소들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는 14.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U에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PQ라고 했을 때 이때 P이면 나Q가 참일 때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걸 집합으로 표현한다면 P가 지금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돼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항상 옳은 것을 찾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됐으니까 결국 나는 그냥 Q의 여집합이라고 표현할 거고, 여기를 지금 P 이렇게 표현하는 상태에서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선생님은요 그냥 번호를 쓸 겁니다. 여기가 전체 이 집합이 있었으면 이때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이렇게 번호 갖고 문제 푸는 이유는 뭐냐면 P라는 건요 지금 1번을 말하고, Q는 그럼 Q의 여집합을 제외한 3번이겠죠. 1번이 3번한테 포함이 되냐? 아니다 이렇게. Q는요 지금 이 상태에서 3번이 되는 거고, P는요 지금 1번이 되는 거니까 얘가 얘한테 포함이 되는 거 그것도 아니다. 3번은요 P-Q래요. 그럼 P에서 지금 Q를 뺄 건데, 그럼 1에서 3이 빠진다면 우리는 그냥 결국 1번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럼 걔는 결국적으로 1번이 지금 P랑 똑같아요 라고 하는 거니까 답은 3번이요 이렇게 체크하시는 번호 갖고 문제 푸는 것도 연습해 보시면 좋겠어요. 10번입니다. 다음 중 항상 참인 명제는요 라고 했습니다. 1번 모든 소수는 홀수이다 라고 했는데 모든 소수 중에서 지금 이때 얘는 발레 2가 있죠. 2는 홀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아닙니다.
두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1이 2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했는데 이때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면 이때 x가 예를 들어서 0이었다면 그때는 지금 얘를 성립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2번도 틀립니다. 3번 어떤 자연수 x에 대해서 2x 플러스 1은 4이냐라고 했는데 이때 어떤이라는 건 하나라도 성립하면 되는데 얘를 성립할 수 있는 x 값은 지금 2분의 3이죠. 그럼 그때 어떤 자연수 x라는 게 하나라도 성립하는 게 없으니까 3번도 틀립니다. 4번 어떤 음의 실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라도 성립하면 되는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는 지금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고요.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0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돼요. 그럼 음수인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어떤 거라도 하나라도 이걸 만족하는 게 존재하겠지. 그러니까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명제의 대우와 그것의 참거짓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대우는 역을 한 후, 그럼 얘가 원래 가정으로 바뀌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때 역을 한 후 부정을 해주면 되니까 그럼 일단 A가 2보다 크거나 같거나 이거를 부정을 해줘야 되니까 또는 B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이면 이라고 쓰여지면 되겠죠. 그럼 이때 이 결론도 부정을 해주면 되니 A 플러스 B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지금 되는 문장이 됩니다. 그럼 일단 이거를 지금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A가 2보다 2고니까 이것도 틀리고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리고 그럼 결국적으로 일단 4, 5번 중에서 골라주면 될 거고 그러면 이랬을 때 이게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둘 또는 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라도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A가 2보다 큰 예를 들어서 3이었어. 근데 그 B값은 결국적으로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럼 0일 수도 있겠지. 그럼 3 플러스 0이 무조건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거짓이겠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장입니다. 세 조건 PQR에 대해서 두 명제에 P이면 낙Q이다 그리고 R이면 Q이다가 모두 참일 때 다음 명제 중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뭐야? 일단 우리는 지금 이 문장이 뜨면 P이면 낙Q이다와 그리고 R이면 Q이다가 뜨면 이거의 대우도 우리는 참이니까 Q이면 낫P이다와 그리고 낫Q이면 나달이다. 이것도 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을 짬뽕시켜서 해석을 하다 보니 P이면 낙Q인데 낙Q이면 나달이래요. 그러니까 P이면 지금 낙Q이고 그럼 낙Q이면 나달이다. 이 문장과 그 다음에 거꾸로 지금 보면 R이면 Q인데 근데 Q이면 나피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걸로 봐서 할 수 없는 것을 찾으래. 그럼 1번 보면 P이면 나달이다라는 건 이 첫 번째 문제에서 P이면 나달이다가 참이니까 이건 아니고 2번 Q이면 나피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여기 상태에서 여기 지금 P라고 쓰여져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는 지금 여기에서 나왔으니까 얘도 아닌 거. 3번은요 낙Q이면 P이다라고 있습니다. 근데 낙Q이면 P이다는 없죠. 우리는 지금 뭐만 있어? P이면 낙Q이다만 존재를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3번이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장입니다.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필요 조건이려면 P가 Q한테 화살표를 받으면 되는 거고요. 주지는 못한다. 이걸 지금 찾으라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1번 보니까 A는 4의 양의 약수래. 그럼 이때 여기는 1, 2, 4고요. 그리고 A는 8의 양의 약수래. 1, 2, 4, 8. 그러면 결국 뭐야? P가 Q한테 포함이 되니까 얘가 화살표를 주고 얘가 주지 않기 때문에 1번 문장은 틀리겠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2번 보겠습니다. A 플러스 B가 2보다 크면 이때 A가 1보다 크고 2고죠. 이때 콤마는 B가 1보다 크다. 그러면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다면 A 플러스 B는 2보다 커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때 얘가 크다고 해도 이 상태에서 얘는 성립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2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때 A제곱 B제곱이 지금 이때 절대값 A, B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요 전제 조건이 어때? 같다라고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랑은 화살표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4번 보겠습니다. A는 B면 이때 AC는 BC다 라고 되는데 이때는 뭐야? A랑 B이거나 또는 C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지금 얘한테 화살표를
포함이 되니까 줄 수 있고 얘가 얘한테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함부로 말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절대값 a.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가 1보다 작다고 이때 얘는 a가 1보다 작대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얘한테 포함이 되고 얘가 얘한테 지금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되는 건 답이 2번밖에 없네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14번 문장입니다. a가 즉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으는 지금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얘기를 해주면 a가 x 7인데 이때 지금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지금 5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필요 조건이면 얘가 지금 얘한테 화살표를 주지 못하고 얘가 얘한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즉 얘가 얘 안에 지금 부분집합 포함이 되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겠다고.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수직성 갖고 확인을 하면 되니까 첫 번째 a 그리고 여기 상태에서 7 얘가 더 크다 했으니까 이렇게 크게 표현을 해주실 거고요. 그럼 나머지 2와 5는 여기 안에 지금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시겠죠. 그러면 결국 뭐야? 얘가 들어가려면 a 값이 2보다 지금 왼쪽에 있으니까 작거나 아니면 이제 같다 표시는 둘 다 색칠이 돼 있으니까 같다 표시가 붙어도 되겠죠. 그래서 a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얘예요. 이렇게 첫 번째는. 두 번째, x가 b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음. 이것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그럼 충분 조건은 얘가 얘한테 화살표를 주고 받지는 못해. 그러면 결국 무슨 소리야? 지금 얘가 얘한테 지금 포함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즉 2와 5 사이에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사이에 지금 b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소리겠죠. 그럼 얘를 성립하려면 결국 여기 쪽을 보니까 b가 2보다 커야 되거나 아니면 같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b가 가질 수 있는 범위겠네요. 그럼 이때 뭐예요? 문제에서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의 합을 구하래. 그럼 a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결국 2일 거고 b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도 2가 되겠죠. 그럼 결국 최대 최소를 더해 줄 수 있으니까 2 더하기 2인 4.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측가하시면 되겠네요. 15번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의 F를 조건식 함수로 나눴어요. 그러면 유리수였을 때는 위에 쪽 x 플러스 1 그리고 무리수였을 때는 마이너스 x로 대입을 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은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했었을 때 이때 f 알파 f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f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있어. 그럼 결국 뭐야? 일단 이 근이 결국 우리는 지금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근을 구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결국 우리는 근의 공식을 일단 갖다 쓰다 보면 x는 지금 이때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9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로서 결국 근이 무리수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러면 결국 뭐야? f 알파는 우리는 무리수니까 이 아래쪽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고 f 베타도 얘도 지금 무리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베타. 근데 알파 베타는 우리 근과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베타의 값은 지금 마이너스 3이요 알 수 있겠죠. 그럼 얘는 f 마이너스 3을 말하는 거라고 똑같이 볼 수 있고 그럼 유리수니까 여기다 대입해라. 그럼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2여 써지겠죠. 그럼 최종 이식을 다시 갖다 쓰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여 이렇게 쓰여지는 거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 플러스 2여 이렇게 쓰여지는데 그때 여기 상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계수의 관계에서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거 아니까 그럼 여기 대신 마이너스 6이 들어가면 얘는 6 플러스 2 그래서 답은 8 그러면 3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6번입니다. 집합 x는 1, 2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x와 그리고 gx가 있습니다. 근데 합수 f랑 g랑 같을 때 이때 2a 플러스 3b의 값을 구하세요. 두 함수가 같을 조건은 정의역에 따른 함수값이 아예 똑같아야 되겠죠. 그럼 f1과 지금 g1이 같다라는 거와 그리고 f2와 g2가 같아요. 이걸 둘 다 만족해줘야 되겠네. 그럼 이제 계산을 하니까 f1 값은 a 플러스 b가 될 거고 g1 값은 3이요. 두 번째 f2 값은 2a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때 여기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지금 7이요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럼 얘네 둘을 연립방정식을 해서 결국적으로 우리는 a 값 b 값을 구하면 되니까 그럼 둘이 빼주면 마이너스 a가 지금 마이너스 4 그렇기 때문에 a 값은 4요.
그럼 b 값은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나오실 거고,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2a 플러스 3b를 구하세요 라고 있으니까 8 마이너스 3, 그럼 답은 5, 그래서 5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7번 문제입니다. fx는 2x제곱 플러스 1, gx는 2x 마이너스 3에 대해서 g서클 hx는 fx를 만족시키는 이때 hx를 구하세요 라고 있어. 근데 hx가 지금 누구한테 들어갔어? gx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얘는 그대로 대입하면 이 hx 마이너스 3이 fx인 2x제곱 플러스 1과 같아요 이렇게 쓰여질 거고, 그럼 천천히 hx를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2hx는 2x제곱 플러스 4, 그럼 최종 hx는 우리는 2로 나눠주면 되니까 x제곱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8번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지금 f3x-2는 2x 플러스 3이라는 걸 만족한대요. 그럼 f1과 그리고 f 인버스 1의 값을 구하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 f1 값을 구하려다 보면 이때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가 1이 되기 위해서는 즉 3x- 얘가 1이 되었을 때 그때 x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3x-a가 1이 되려면 이때 x는 지금 1이면 될 거고, 그럼 이때 말 그대로 여기서는 1 들어가시면 되는 거니까 f1 값은 5예요. 이렇게 하나. 두 번째 f 인버스 1을 찾고 싶습니다. 그럼 f 인버스 1을 찾고 싶은데 우리는 뭐 했어? 얘를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기 위해서 는 a라고 쓴다면 역함수를 안 구해도 우리는 fa가 1이 되는 값을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겠죠. 그럼 이번엔 뭐야? 이 뒤에 쪽 여기 값이 즉 2a 플러스 2 x 플러스 3이 1이 되었을 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x 값은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러면 이때 x 대신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정리가 돼? f 마이너스 5가 1이에요 이렇게 써지니까, 그럼 이때 a 값은 결국 몇이 돼야 된다? 마이너스 5여야 된다. 근데 그 a 값이 f 인버스를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5, 그리고 여기는 지금 5, 그래서 둘이 더해주래세요 라고 했으니까 답은 0, 그래서 2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9번 문제입니다. fx는 2x 플러스 2고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였을 때 f 서클 g의 전체적으로 역함수를 씌운 거는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가 성립할 때 이때 실수 a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근데 선생님은 여기 있는 거를 우리가 거꾸로 다시 쓴다면 얘는 지금 g 서클 f의 전체 인버스여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럼 즉 다시 말하면 f 서클 g와 지금 g 서클 f가 같아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하냐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합성함수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에 대한 질문은 항상 실제로 합성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f 서클 g부터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럼 f 서클 g는 g가 f 안에 들어가시면 되니까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 더하기 2여 이렇게 쓰여지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a 플러스 2여. 두 번째 g 서클 f도 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는 지금 f가 지금 g 안에 들어가 계세요. 그럼 이때 마이너스 2x 플러스 2에 거기 지금 플러스 a요라고 쓰여지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플러스 a요. 그러면 이때 두 식이 아예 똑같으면 되니, 그럼 마이너스 2x는 똑같으니까 즉 여기 상수항 부분인 2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 플러스 a랑 같으면 되겠어요. 그럼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해서 a 값을 구해내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1차 함수 fx를 fx는 ax 플러스 b 이렇게 1차 함수로 써져 있네요.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근데 첫 번째 f2는 5입니다 라고 알려줬고요. 두 번째 f 인버스 2는 1인데 우리는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그럼 결국 f1이 2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점좌표를 그냥 두 개 알려줬다고 보시면 되겠지. 점좌표 하나가 2,5, 다른 점좌표는 1,2. 그럼 이때 이렇게 두 점을 알려준 상황에서의 우리는 직선식을 구하려면 그냥 기울기부터 구하겠대요. x값 2 마이너스 1분의 5 마이너스 2, 그래서 얘는 지금 3이고요. 그러면 이때 y는 3x, 거기에 지금 1,2 지나간댔으니까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지금 ax 플러스 b와 동일해요 라고 있었으니까 a 값은 지금 3이고 그리고 b 값은 마이너스 1이요. 그럼 a 플러스 b의 값은 당연히 2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어느 반 학생 30명에게서 놀이동산에 회전목마와 바이킹을 타보았는지 조사하였다. 근데 회전목마를 타본 학생은 15명, 그리고 바이킹을 타본 학생은 17명이고 둘 다 타보지 못한 학생은 3명일 때 이때 회전목마만 타본 학생 수를 구하세요 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서술형이니까 서술형쯤 문제를 풀면 회전목마를 타본 학생은 A, 그러면 NA가 지금
15요 이렇게 알려줬고요. 두 번째 바이킹은 B라고 놓을게요. 그럼 MB는 17. 근데 이 상태에서 둘 다 타보지 못했대. 그럼 이때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해줬고, 그 다음에 전체 집합, 전체가 30명이랬으니까 전체가 지금 30이요 이렇게 표현했으면 되겠지.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첫 번째 표현할 건 그러면 NA 합집합 B를 구하고 싶은데, 그럼 그거는 지금 전체 집합에서 거기서 마이너스 N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빼주시는 걸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30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지금 현재 27이요 이렇게 구할 거고, 그럼 두 번째 내용은 결국 뭐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교집합을 구하고 싶은데, 그럼 다시 NA 합집합 B에 대한 식은 NA 거기에 플러스 MB 거기에 마이너스 NA 교집합 B요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NA 합집합 B는 27이었으니까 여기는 27은 NA는 지금 15였고 MB는 17이었고 거기에 마이너스 NA 교집합 B요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간단하게 만들어주니 NA 교집합 B는 얘는 지금 5입니다 라고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마지막 회전 목마만 타본 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회전 목마만 타본 학생은 NA 거기서 지금 뭐 A 교집합 B가 빠진 거요 라고 지금 표현해줘도 되겠죠. 그러면 이때 얘는 지금 NA 마이너스 NA 교집합 B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그럼 NA는 지금 현재 15였고 거기서 마이너스 NA 교집합 B는 5였으니까 얘를 빼주면 10. 그래서 결국적으로 얘 답은 10명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x가 1보다 클 때 9x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1의 최소값과 그리고 그때 x값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데 합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근데 x가 1보다 크다는 전제 조건에서 얘는 지금 양수라는 전제 조건을 맞춰줬으니 곱이 일정하게 만들어주려고 나는 지금 9에 x-1 이렇게 만들어주실 거고요. 그럼 플러스 x-1분의 1인데 그럼 여기선 뭐야? 지금 마이너스 1에 9가 곱해진 게 생겼으니까 그럼 여기에 지금 플러스 9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산술기하를 쓸 수 있고, 그러면 이때 2 루트 지금 얘네 둘이 곱해진 지금 9가 될 거고 거기에 지금 뒤에 쪽에 있었던 플러스 9요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시겠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계산을 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지금 6 플러스 9인 15, 그러니까 지금 최소값은 현재 15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고요. 최소값은 15. 그럼 우린 그때의 x값도 구해달래요. 근데 그때 x값은 뭐야? 등호가 성립할 조건을 말하는 거고,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얘네 둘이 같았을 때, 그러니까 9의 x-1이 x-1분의 1과 같았을 때라고 쓰겠죠. 그럼 이때 x-1의 제곱이 지금 9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럼 x-1은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그럼 이때 x는 지금 3분의 4 또는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 x가 1보다 커야 된댔으니까 3분의 4가 맞겠구나. 그러니까 그때 x의 값은 3분의 4예요. 근데 마지막 그 둘을 곱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최종 15 곱하기 3분의 4를 해서 답을 쓰세요. 그러니까 얘는 20이라고 답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집합 x가 마이너스 1, 0, 1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갈 때의 함수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졌으면, 정의역이 정수로 3개 주어졌으면 치역도 원래 다 구해놓는 게 맞거든요. 그럴 때 일단 보면 1번은 1대1 함수, 2번은 상등함수, 3번은 상수함수로 구하래요. 그럼 기억부터 지금 그냥 마이너스 1 대입했었을 때부터 순서대로 쓸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0이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그리고 똑같이 0 그리고 여기는 1 나오겠죠. 얘는 1, 1, 1. 지금 우린 치역들만 적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1, 0, 1 나올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x가 0이 아니었을 때 위에다 적으랬으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한 건 여기는 0 그리고 여기는 0 그리고 여기는 0 이렇게 지금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치역들이니까 이때 여기서 1대1 함수를 고르세요. 그러면 같은 게 겹치는 게 없는 기역과 니은 얘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대1 함수는 기역과 니은이에요. 2번 문제입니다. 항등함수를 보기 위해서 고르세요라고 써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항등함수는 우리가 지금 자기
스스로 그대로 나오는 형태는 니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니은이야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서 상수함수를 고르려 그럼 일정한 값을 갖는 건 디귿과 미음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디귿과 미음이요 이렇게 지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24번입니다. fx는 3분의 1의 x-1제곱 마이너스 2고요. gx는 2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5에 대해서 이때 집합 x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정의역으로는 합성함수 g서클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써. 근데 이렇게 합성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건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로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먼저 해석해줘야 되는 함수는 지금 f라는 함수니까 f라는 함수를 해석할 거고, 그 다음에 g라는 함수를 해석할 건데요. 이때 지금 정의역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부터 x가 지금 2까지 갑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럼 이때 f라는 함수 이제 볼 건데, 우리가 먼저 볼 건 f라는 함수. 그럼 이 f라는 함수는 지금 2차 함수인데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 그리고 축이 지금 현재 1인 상태에서, 근데 우리는 지금 살리라는 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살리래. 그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와 2는 대략 여기 쪽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요. 그럼 이때 여기서의 지금 최소와 이때 여기서의 지금 최대로 다시 해석을 바꿔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그럼 얘가 지금 최소를 가지려면 x가 언제? 1이었을 때, x가 1이었을 때 지금 최소값을 일단 여기서 갖겠죠. 그러면 얘가 x가 1이었을 땐 마이너스 2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그리고 x가 지금 언제 최대였냐 라고 하면 마이너스 2였을 때, 그럼 x가 마이너스 2를 다시 여기에다 집어넣으니까, 그럼 이때 최대값은요 라고 한다면 3분의 1에 지금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결국 9, 거기에 곱 마이너스 2. 그러면 얘는 지금 3 마이너스 2니까 지금 얘는 1이요. 그러니까 이때 1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다시 얘를 우리는 지금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의 g를 해석해서 나머지 최대 최소를 끝까지 마무리 지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g라는 함수를 해석하고 싶은데, 이때 g라는 함수도 2차 함수. 그럼 얘도 2차 함수가 지금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졌을 건데, 이때 얘에서의 지금 축은 마이너스 1이고, 근데 우리가 살려야 되는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그럼 마이너스 2부터 지금 여기 상태에서 여기 1까지 이렇게 지금 살리겠다. 그러면 결국 지금 마무리 최소값은요 라고 한다면 x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즉 마이너스 1이 대입됐을 때 g 마이너스 1이었을 때니까, 그럼 이때 얘는 지금 마이너스 5야. 그러니까 이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5고요. 그리고 최대값은요 어디서? 1에서 가장 높죠? 그러니까 g1이었을 때 값이겠네. 그러면 g1이었을 땐 2 곱하기 지금 2의 제곱인 4 마이너스 5. 그럼 8 마이너스 5니까 얘는 3. 그래서 얘는 3이네요.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최대값은 3. 그리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5. 그럼 3 마이너스 5를 수요로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파스칼 수학하 중간고사 A형 1회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모르는 거 댓글로 글 남겨주시면 질문 보고서 확인하고 댓글 남겨드릴게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